예, 매주 목요일 황금 계좌로 가는 열쇠 이분께서 전해주고 계시죠. 증권가 우주대스타 키맨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팀 민재기 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시장도 반갑네요. 네.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 코스피 2,900선이면 해볼만 하다. 네.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 주셨는데 딱 거기를 기점으로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지금 코스피가 2,976선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혹시 이제는 안 해볼 만한 건 아닌가 의견 여쭙고 싶습니다. 네, 뭐 2,900선은 해볼 만하고 또 3,000선 가까이 오면 또 불안해질 수 있는 부분은 이제 여기에서 계속 이제 3,000선 위로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이 좀 불안하실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수익률을 예전에는 한 15%에서 20% 정도로 잡았다면 이제는 뭐 한 10% 정도로 이렇게 좀 방망이를 좀 짧게 잡는 그런 전략은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해주세요. 네네. 국내 이제 주식 시장에 이제 우리 대형주 한 10개 종목 정도가 연고점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한 30% 정도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원래 1분기가 이제 고점이었죠. 1분기를 이제 정점으로 인해서 지난해부터 많이 올랐던 주가가 지금 숨고르기 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게 대내외 정책 그리고 규제 불확실성 이런 부분들이 커지면서 투자 심리가 이제 그 대형주들 위주로 이제 위축돼 있는 상태인데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또 주가 원리를 제가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 주가는 우리가 이제 EPS 곱하기 퍼라고 합니다. 실적에다가 퍼를 곱해서 이제 구성이 되는데 우선 밸류에이션을 수준을 보여주는 이제 퍼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오늘은 이제 미국 국채 금리가 이제 내려왔습니다. 1.6% 밑으로 내려왔죠. 근데 최근만 하더라도 1.3에 있다가 1.6%까지 단기간에 급등을 했었죠. 금리가 이렇게 좀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퍼라는 이 밸류에이션을 높게 평가해 주기는 힘들어지죠.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영향을 줬다라고 볼 수 있고 그러면 퍼를 이제 높게 받기 힘들다면 이제 실적이 이제 중요한데 실적이 뒷받침되어야지만 이제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문제는 전반적으로 대형주의 이익 모멘텀이 좀 꺾이고 있다라는 그 부분이 이제 좀 문제입니다. 그리고 외국인 수급도 이제 좀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실적 이익 모멘텀부터 그래프를 가지고 한번 보시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그리고 셀트리온 한 3개 정도 먼저 준비를 해봤는데 셀트리온도 그렇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모두 이익 모멘텀이 8월달 이후로 그래프를 보시면 우하향해서 꺾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의 이익 전망치가 내려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익 모멘텀이 떨어지면서 수급도 지금 불리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오늘도 지수는 올라오고 있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시장에서 매도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죠. 외환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대형주들한테 상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중국의 뭐 헝다 사태라든지 미국의 통화 정책을 이제 다시 정상화시키는 이러한 부분들이 달러를 이제 강하게 만들고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로 만드니까 지금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코스피 대형주와 이 원달러 환율은 반대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왼쪽 노란색 구간을 보시면 대형주가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는 환율은 빨간색 그림입니다. 많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즉 원화 강세 흐름을 보인다는 거죠. 근데 오른쪽 노란색 구간을 보시면 반대의 흐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200원 가깝게 최근에 올라오니까 대형주는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가 이제 좀 중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여기에서 3,000위로 뭐 세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수가 강하게 올라가려면 대형주들이 좀 움직여줘야 되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실적 모멘텀이 살아나거나 아니면 밸류에이션에 영향을 주는 금리 상승이 좀 주춤하거나 환율이 드라마틱하게 좀 떨어져줘야 되는데 오늘 두 가지가 지금 조건이 만족했습니다. 금리 상승이 주춤하고 있고요. 환율이 지금 1,190원 밑으로 지금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대형주 부진은 이 정도 가격 조정에서는 어느 정도 마무리되지 않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어느 정도 악재가 많이 반영된 상황에서 섣부른 투매는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단가 낮추기라든지 신규 분할 매수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능한지를 판단하셔야 되는데 대형 우량주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전하다 생각해서 많은 분들이 사신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주린이 분들이. 특히 사실은 뭐 금리랑 성장주의 관계를 경제 교과서적으로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미래 가치에 투자했던 성장주 같은 경우에는 금리 올라가면 불리하죠. 이제 네네. 기대 이익치가 점점 낮아지는 건데, 근데 사실 그럴 때 금리 상승기에는 가치주가 더 부각을 받기 마련이라 또 대형주 그런 관점에서 매수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삼성전자도 네네네.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좀 싸니까 예. 대형주 현대차도 싸고 다 싸니까 그리고 누구나 알고 있고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마 편안하게 사신 것 같은데 이제 상대적인 메리트를 비교를 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다 알고 뭐 대형주 가치주는 좋은데 과연 이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내가 다른 기업들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최근에 뭐 2차 전지주들 많이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들 대비해서 이들이 메리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상대적인 매력을 비교해 가면서 뭐 분할 매수, 그다음에 단가 낮추기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예. 박스권에서 방망이 짧게 잡는 전략은 지금 유효하다고 하셨고 상대적인 매력이 부각되는 걸 찾아야 된다라고 말씀 주셨고 이제 자동차주 말씀을 주셔서 바로 네네. 이제 자동차주 언급을 해보고자 합니다. 근데 자동차주의 반등세가 요즘 꽤 강하게 나타나고 그렇죠. 있습니다. 이 네. 반등세가 지속될까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간다. 네네. 조금 더 갈 거예요? 아니면 강하게 길게 갈 거라고 보세요? 지난주 목요일 날 시장과 코스피와 코스닥은 하락하고 있을 때 예. 자동차와 관련된 운송업종 지수는 이미 바닥을 찍고 턴하는 모습이 강하게 나타났고 그때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들의 수급도 강하게 유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더 지속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고 한번 제가 준비해온 자동차 업종의 실적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삼성전자, 하이닉스, 셀트리온과는 좀 다른 모습이죠. 예. 뭐 추세가 어쨌든 우상향으로 크게 꺾이지 않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3분기 실적은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부분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선반영. 네, 선반영이 돼서 마법의 단어. 뭐 반도체 공급 차질이라든지 운임이 많이 올라갔던 이런 부분들, 즉 최악의 국면은 지난주부터 이미 아시겠지만 정상화 차량용 반도체 공장이 말레이시아 쪽에서 돌아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라는 부분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이 가장 큰 문제였던 반도체 수급 상황이 빠르게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신차 재고가 현대차 같은 경우는 1개월 초반 때까지 재고가 팍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이제 현대 기업차 입장에서는 반도체라든지 재고 부품만 잘 들어오면 재고 확충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차량용 반도체 공급 이슈가 빠르게 해소된다고 가정하면 3분기 실적 악화 이후에 올해 4분기, 내년도 1분기는 가파른 실적 개선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GM이라든지 현대차 쪽으로 뭐 부품의 공급 회복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부품주들에 대한 관심도 저는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고차 지수라고 있죠. 예. 중고차 가격이 얼마나 형성되는지 최근에 이제 중고차 지수가 많이 급등을 했다가 다시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차량을 구매하려는 수요는 사실 상당히 강한 것 같아요. 저 흐름을 보면. 그래서 신차가 부족하다 보니까 중고차 쪽으로 자꾸 가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이 지금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완성차마다 지금 주문이 꽤 많이 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산만 하면 인센티브 많이 안 주고 그다음에 재고 위험 없이 바로바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동차 업종은 내년까지 올해 기저 효과를 통해서 성장 가시성이 보이는 업종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5거래일 동안 기관들이 가장 강하게 산 업종을 보니까 지금 보시면 어제도 자동차 업종, 외국인 자동차 업종 둘 다 자동차 업종을 가장 강하게 사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5일 누적으로도 가장 많이 편입한 부품주가 화신이라든지 SL이라든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편입한 모습이거든요. 어제 당일 최근 누적으로. 그래서 완성차 쪽에서는 기아, 부품사 쪽에서는 미국 현지 생산 전장 부품 모멘텀이 있는 화신, SL 뭐 이런 종목들을 좀 선호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화면 캡처해 주시면 도움 되겠네요. 네. 예, 매수 강도 있는 종목들 노란색으로 딱 표시해 주셨고 완성차는 기아, 부품사는 화신, SL 기억해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에너지 대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와중에 이제 테마주 성격으로 원전주가 일단은 들썩이고 있는데 평가는 어떠십니까? 네, 지난번에 전력난 이슈가 있어서 막 석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관심을 가질 때 제가 이제 아무도 관심 없을 때 한번 원전을 관심 두시는 거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이제 탄소 제로, 탄소 이제 중립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 쪽만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신재생 에너지 쪽에서 전력 생산이 생각보다 안 되다 보니까 화석 연료 가격이 오히려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온실가스 배출 그리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이라는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제 원자력 발전, 원전 쪽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은 아무리 탈원전 쪽으로 우리가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우리가 아니라 해외 쪽에서는 이미 그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도 그렇고요. 특히 유럽이 좀 예. 강해요. 지금 원전 강화한다라고 이야기 나오고 있죠. 그래서 전력 효율이 낮으니까 이제 신재생을 제가 완전히 이제 포기하자 이건 아니고 가는 방향입니다. 가는 방향인데 신재생 플러스 원전을 같이 가야지만 전력 수급에 차질이 없다라는 것이 전반적인 컨센서스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탈원전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덩치가 좀 큰 종목들 중에서는 원자로 설계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한전기술이 제가 봤을 때는 좀 눈여겨서 볼만한 기업들이고 어제 뭐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이런 다 올랐었죠. 예. 그리고 중소형주 쪽에서는 이제 일진파워라는 회사가 있는데 실적 성장 모멘텀도 2분기에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현금이라든지 금융자산도 한 400억 정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전 관련주들이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밸류에이션이 다 비싼데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기업은 중소형주 중에 일진파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요 두 종목 정도 먼저 스터디해보는 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종목을 골라주셨네요. 원전 테마 안에서 그래도 실체가 있는 두 종목 말씀을 주셨습니다. 큰 쪽에서는 한전기술, 그리고 중소형 쪽에서는 일진파워 흐름 놓고 저희도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컨텐츠 팀 민재기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도 준비된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양시장 지수상으로는 굉장히 견조합니다. 기관도 조금 전에 매수에 가담을 해주면서 탄력이 붙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순서를 통해서 오늘도 MTN과 함께 좋은 선택, 좋은 전략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